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천쉐 작가님의 마천대로입니다. 인플루언셜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런데 이 책은 저랑 잘 맞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릴러입니다. 3,000명이 거주하는 초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인가봐요. 이 책이 드라마화 되었어요. 제 예상 별점 4.7. 드라마 마천대로가 용기 내지 못했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원작이 훨씬 입체적이고 복잡하다는 거겠죠? 또 저는 책, 영화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책을 먼저 읽는 걸 선호하거든요. 책을 읽고 드라마까지 여러분과 한번 봐보려고요. 55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우선 소설 속 배경은 마천대로라는 초호화 주거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셰 바오러 32살 남자의 이야기가 먼저 펼쳐지는데, 이자의 취미는 입주민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한 여성, 그리고 망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돌봐주겠어. 사실 셰 바오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은행원으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한 여성을 친 거예요. 아무래도 자살 행위로 보여진다고 하는데, 셰 바오러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달 그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그들을 책임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휠체어 탄 여성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셰 바오러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들을 챙기지 않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너무 추리에만 집중된 스릴러 범죄 소설보다는 좀 무게감 있는 재밌는 소설 같다. 그 사람의 내면을 매우 정교하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사랑이 그의 죄를 씻어주었다. 줄곧 벗어날 수 없었던 고통의 감옥에서 그를 조건 없이 석방해 주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 이야기마다의 주인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최근에 굴무침을 해서 먹었는데 어제 점심 이후로부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메스껍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증상 막 검색하고 꼬르륵거려서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무서운 그런 상태? 제가 마침 이제 또 곧 봄이니까 가을, 겨울 동안 찐살을 조금은 빼야겠다. 왜냐면 저는 봄, 여름에 옷 사이즈가 달라요. 그게 저에게는 자연스럽고 다람쥐와 야생동물과도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다람쥐 말고 곰소리가. 요새는 또 애플 사이더 비니거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사놨거든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의도치 않은 선 다이어트가 되었달까? 세상에, 설마 아니겠지 여러분? 굴을 못 먹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 굴을 잃을 순 없어 인생에서. 먹어야겠어요.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꼬르륵? 如果你毫无用处，那就只剩死路一条了。再过2个时辰，让他这样。 두 번째 인물은 마천대로 1층에 있는 아부 카페의 매니저 중메이바오. 29세 여성이고, 이 밝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위안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은 일상이지만 중메이바오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의 의지에 살았다. 그녀의 과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유일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 이복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엄마와 갭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펐어. 다음은 린멍위, 마천대로 부동산 중개인 45세. 부동산, 이 새끼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공실에서 늘 외도를 저질러요. 마음에 드는 사람 집 옆에 있는 공실에 가서 넘어오는 욕실 냄새를 맡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왜 이혼 안 해? 차라리 아내랑 헤어지든가. 이혼한다 해도 이 빌딩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그의 나라였다. 그의 사랑과 꿈, 잃은 것과 가진 것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 다음 인물, 우밍웨. 로맨스 소설 작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듣는다네요. 나도 들어야지. 우밍웨는
광장 공포증을 지녀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밍웨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해요. 그녀의 이름이 예메이리.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체리! 꿈에서 케이크가 나왔어요. 최소 주문 금액 16,000원. 그냥 딱 한 조각만 먹고 싶은 건데 최소 금액 때문에 괴롭다 괴로워. 같이 앉아요 같이. 공생합시다.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했었는데 머쓱. 여태까지 나온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저마다의 결핍, 아픔, 고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쿠팡에서 종종 사먹는 로웰 프리미엄 더치 커피 에티오피아 쌈미 This is love. 독서대를 좀 앉아서 멋있게 써야 되는데 음식 먹을 때만 열심히 이용 중이에요. 다음은 28세 임신 중인 주부 리모리. 이 여성이 남편에게 의존적이에요. 완벽한 주부가 꿈이고 지향하는 바. 근데 본인의 집안이 떼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으로 현재 남편 사업까지 차려줬고, 그런데 이 남편이 계속 바빠지네? 불안한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남편 린다선인데 이중생활. 저는 결혼해서 아내의 덕을 보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첫사랑을 만난 거죠. 이 마천대로에서. 온갖 재밌는 디테일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설정만으로도 흥미진진하죠. 경악하면 끝납니다. 와, 손에서 땀날 정도로 재밌네. 제가 최근에 이걸 샀어요. 머리 자르는 가위거든요. 머리카락 끝에 상한 것들 좀 잘라내려고 샀어요. 상한 머리가 있으면 타고 올라오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 구부러졌죠? 이런 상한 거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중독이 되었다.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제가 나의 완벽한 비서에 푹 빠져 있잖아요, 드라마. 그것도 안 봤어요. 이 집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로바이러스를 핑계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뒹굴뒹굴 거렸는데, 지금 마라샹궈 같은 걸 먹으면 너무 제 몸에 양심 없겠죠? 이게 다 책 속의 음식 때문이야. 범인을 봤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음식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나도 마찬가지네. 결국 내 배 고픈 거만 생각하고 있네.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야. 혼자누님이 그랬잖아. 체한 거는 음식으로 내려. 늘 시켜 먹는 게 이 오일 라피입니다. 그리고 책 반 이상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시작해도 별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독 안 하고 있는 왓챠에만 나오네. 그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일 왓챠 구독해야겠다. 他和夏冬之间也有了嫌隙，我们总算可以追查旧案毫无意义，你可知道？ 그리고 전 저 결정을 오래오래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 전까지 조금 더 헷갈리고요. 일전에 책갈피 여쭤보셨는데 제가 책갈피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그건 선물용으로 좋고 저는 이걸 이용합니다. 이 한 장을 완독할 때까지 옮겨서 붙이고 맨 마지막에 마킹할 문장에다가 씁니다. 이게 최강이다. 사냥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모커. 그렇지. 네, 여러분. 아니 글쎄 마천대로 드라마가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지 않는 OTT 왓챠에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한 달 구독해서 마천대로 외에 왓챠에만 있는 작품들을 추려야겠다 하여 컬렉션을 만들어 두었어요. 왓챠에만 있음. 많더라고요. 근데 146개. 구독해도 확실히 뻥 뺄 수 있다. 나 울어. 마지막 취조인은 같이 일하던 동료예요. 동성이고.
그런데 그 피해자를 사랑했어요. 피해자가 본인은 레즈비언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사랑했죠. 마음으로. 일전에 피해자가 가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 라고 말했었대요. 왠지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던 그녀를 안았는데도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죠.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 어떤 것도 나를 거치면 가벼워졌죠. 내가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려 하고 시위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행운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요. 지금 2부까지 다 읽으니까 여러분 제 시선이 가해자가 누군지 그 추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그녀가 계속 궁금해집니다. 그녀의 인생이 슬프네요. 아 진짜 미친 아니야 진짜. 피해자보다는 주인공, 그래.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했지만 그건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위안, 이해, 위로, 포용, 심지어 사랑까지 원했어요. 그건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지만 나에게 사랑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힘을 갈망해요. 내 몸에서 유혹이 아닌 힘을 발산하기 원해요. 삶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내 삶에 매진해도 좋게 바라보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사람들, 내가 나대로 살 수 없고 타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진짜 어렵겠지만 끊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왜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나를 지지리도 괴롭히면서 집착하는 회사라든지 친구라든지 연인에게부터 어떻게 잘 헤어져요? 좋을 수 없어요. 그냥 끊어내야 돼요. 더 내려가지 않기 위해. 진짜 주요 용의자들의 고백?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봤을 땐 다 나쁜 새끼들.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상대를 소유하려 들거나 집착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 가족, 친구, 인연을 끊어내라 이런 거는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진짜 근데 그런 배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 친구, 인연의 자격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돼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다의 신의 20일 기자님의 추천사. 당신도 울게 될 것이다. 원하는 걸 가질 수도 떼어버리고 싶은 걸 떼어버릴 수도 없는 삶을 끌어안고 버텨온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 이 비정함이 천세 작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나면 마천대로의 주민들을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작가님이 25살에 등단했는데 책이 출간된 후에도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야시장에서 장사를 했대요.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과 의사가 2가지를 권했대요. 가족, 집을 떠날 것, 소설을 쓸 것. 그에게 글쓰기는 자기 구원이자 삶에 집어삼켜지지 않았음을 자각하는 통로였다. 그리고 불행한 가족사를 가진 여성을 등장시키고 가난, 고통, 동성애와 양성애 같은 자전적 주제에 천착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누구도 충분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절절한 범죄 소설이었습니다. 가해자 그 폭력 자체에 집중하려는 제 시각도 문제야. 고쳐야겠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미웠고 정말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빚지고 있구나. 이렇게 다층적인 소설을 어떻게 드라마화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당장 본다. 왔자고. 천세 작가님이 왜 유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왜 계속 야한 장면이야? 책 안 읽어? 응? 책 안 읽어? 책 안 읽어?